우리가 소성 가공에 이제 부피 가공하고 그 다음에 박판 성형 공정에 대해서 배웠는데, 우리 엔지니어가 중요한 것은 그들 작업에서 이제 금형을 설계하고 이 금형을 장착해서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결국에 소성 가공 기계를 또 설계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계하려면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소송 작업 중에 얼마만한 응력이 걸리는지 계산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이 있어야 돼. 실질적으로 소송 가공 작업에서 보게 되면 그냥 쉽게 얘기해서 2차원의 응력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이 응력이라고 하는 것은 텐설량이잖아. 그래서 예를 들면 미소 어떤 면적에 이렇게 이제 인자응력 시그마 X하고 시그마 Y가 걸린다고 그러면 그 값을 쌍을 이루는 이렇게 전단 응력이 같이 발생하지. 그래서 이 응력을 우리가 텐설량이라고 그러잖아. 벡터하고는 좀 다르게 방향과 크기를 가고 있지만 쌍으로 이렇게 연속체에서 이 응력이 쌍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텐설하고 그러는데, 지금 2차 응력 상태에서 이 텐설량을 살펴보면 2개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4개가 지금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갖다가 좀 단순하게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 응력의 상태를 주응력의 상태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거든. 예를 들면 주응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미소 면적을 회전시켜서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회전시켰을 때 이때에는 이 방향으로 최대 응력이 걸리고 최소 응력이 걸리고 실제 전단 응력이 안 걸리는 이러한 상태를 우리가 주응력 상태라고 하잖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고체역 시간에 배웠었지. 이 설계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앞으로는 주응력 상태에서 이 소성 가공의 응력을 해석하는 그런 문제를 생각해 보도록 할게. 그래서 이제 응력의 상태를 주응력 상태에서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이 프레저 베셀이 있어. 동그랗게 만들어진 구 모양의 프레저 베셀이 있다. 압력을 받게 되면 이 스킨이 얇다고 하는 가정하에서 보면 여기서 이제 2차원 응력 상태가 되거든. 예를 들어서 이 위도 방향으로 이제 인장이 걸리고 또 경도 방향으로 또 인장이 걸리잖아. 그래서 2차원 응력 상태가 되고, 이와 같이 어떤 금형을 통해서 앞에서 잡아당기는 거를 우리가 인발이라고 배웠잖아. 인발 공정에서 여기 미소 체제에 걸리는 응력을 생각하면 주응력으로 봤을 때 일단 반경 방향으로 생기는 응력, 압축 응력이 걸리겠지. 당연히 레디얼 방향으로 엑시시메틱이니까 압축이 걸릴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인장하는 방향으로 봤을 때 인장 응력이 여기 다이 안에서 이렇게 미소 체제에 걸리는 3중 응력 상태가 되겠지. 근데 이제 이런 3중 응력 상태는 엑시시메트릭이니까 시그마 2와 시그마 3가 같은 그런 공정이 되겠지.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딥드로잉 공정에서 이 다이하고 프레저 패드하고 사이에 여기 요 미소 체제에 걸리는 응력 상태를 한번 보자고. 딥드로잉을 하게 되면 결국에 이 원주 방향에서는 주름이 생길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주름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프레저 패드로 이 압축 응력을 준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 원주 방향으로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 줄어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응력이 걸리니까 당연히 압축 응력 상태가 되겠지, 주응력 상태가. 그 다음에 이렇게 이 딥드로잉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 반경 방향으로 인장을 받겠지. 그 다음에 프레저 패드로 누르고 있으니까 다이하고 사이에서 소재를 당연히 압축 응력을 받겠지.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성 가공 작업에서 이와 같은 주응력의 상태들을 보면, 예를 들면 2축 응력 상태에서 4축 응력 상태까지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이제 삼축응력 상태가 어떤 소재를 변형하는데 걸린다라고 하면, 만약에 그 소재가 탄성 영역에서 있다고 그러면 이게 삼축응력을 받으니까 이 삼축응력 상태에서 탄성 변형을 한다고 그러면 변형률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여기서 내가 시그마 1, 2, 3로 쓴 이유는 뭐냐면, 시그마 1이 x축하고 같으면 이게 x가 되고 이게 y가 되고 z가 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요거를 이제 포화성 레시오라고 그러지. 요걸 영주 모듈러스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거를 갖다 일반화된 훅스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단순히 인장인 경우, 예를 들면 시그마 1만 있고 2, 3가 0인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 필라 1은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2하고 3는 이렇게 되지. 그지? 그러니까 포화성 레시오의 정의를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즉 어떤 종방향의 변형이 있을 때 횡방향 변형률, 종방향 변형률과 횡방향 변형률의 비를 포화성 레시오라고 한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지. 그 다음에 이제 차적 변형률을 한번 생각해보. 차적 변형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필람 1, 2, 3가 이제 어떤 미소 최적의 각각 이 직각좌표계로 얘기하면 XY, Z축 방향으로의 변형률이잖아. 그 세 개의 변형률을 더한다 그러면 그게 차적 변형률이 되지, 그지? 그렇게 되면 훅스로로부터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우리 다른 말로 딜라테이션, 팽창률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차적 변형률이 고체에서 일어난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예를 들면 기체하고 달리 고체인 경우에는 비압축성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와 같은 차적 팽창률이 탄성에서 벗어나서 소성에 가더라도 별하지 않을 테니까, 그렇다면 소성 변형에서 인컴프레시블 플로우가 일어난다면 팽창률이 0이 되니까 이 식으로부터 플라스틱 변형이 일어날 때 포화생 레시오는 2분의 1로 볼 수 있겠구나. 요거 자네들이 잘 기억해야 돼. 그래서 소성 변형할 때는 뒤에 이제 레비의 그 머티리얼 플로우 그 이퀘이션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때 포화생 레시오를 2분의 1로 하는 이유는 요것 때문에 그래.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성 변형이 일어나면 각종 소재에 따라서, 예를 들면 그 응력과 변형률의 모델을 우리가 계산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전형적인 몇 가지 형태의 응력 모델을 우리가 만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거든. 어떤 재료의 경우에는 변형률이 크게 진전이 돼서 변형을 시키더라도 응력과 변형률 사이의 관계가 항상 일정한 이런 어떤 탄성적인 그런 물체가 있어. 이런 걸 우리가 완전 탄성체라고 불러. 그 스프링으로 모델링이 되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경우에는 변형률은 계속 커져도 응력이 일정하게 걸리는 경우가 있어. 바로 이 경우 만약에 이 응력, 뭔가 어떤 물체에다가 하중을 줬더니 응력이 일정하게 되면서 변형이 일어난다. 즉 소성 변형이 일어나는 건 항복이 일어났기 때문에 일어났으니까 이제 항복 응력이 되겠지. 그러면 요거를 갖다 우리가 수학적 모델로 할 때 일종의 드라이 프릭션 상태의 마찰력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지? 이런 모양으로 지금 그려놨는데, 요와 같은 응력과 변형률의 상태는 뭐냐면 완전한 소성 변형이지. 그래서 그걸 소성 변형이 완전하게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나냐면 기울기가 변하지 않고 일어나니까 그런 걸 강완전 소성이라고 부르고, 수학적 모델로 얘기하면 이것이 마찰 모델로 평가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완전 소성 변형이 되는데 일단 항복이 일어날 때 그건 탄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하고 탄성 완전 소성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거는 이거는 지금 뭐냐면 탄성 변형이 전혀 없으면서 가공경화가 되니까 가공경화성 소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것은 탄성 가공경화성 소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와 같은 모델들을 사용을 해서 이와 같은 모델하고 유사한 응력과 변형률을 나타내는 것들은 이렇게 근사화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소성 변형이 될 때 변형률이 워낙에 탄성 한 개보다 크잖아. 이게 보통 이제 강 그러면 이게 0.02%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양이니까 무시하고 보통 이렇게 하거든. 그래서 강 가공경화성 를 사람들이 많이 이제 사용을 해.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아예 강 완전 소성체 모델을 써서도 이제 해석을 많이 해, 이런 모델들을. 근데 이제 우리가 배우기를 일반적으로는 이 변형률과 응력 사이의 관계를 이와 같이 초월함수로 표시했었잖아. 일반적으로 이렇게 된다고. 예를 들면 탄성 한계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변형률에 비해서 그냥 0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와 같이 진변형률이 파단된다. 변형률과 관계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했었는데, 예를 들면 변형률이 어떤 값을 가질 때 그때의 소성 변형 상태에서 응력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유동응력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소성 변형이 일어나면 결국에 그 소재의 어떤 임의의 위치에서의 응력은 유동응력으로 나타낼 수 있거든. 근데 이 유동응력이라고 하는 것은 1차원적인 변형이거든. 1차원적인 변환이거든. 그러니까 원래 응력의 상태는 먼저도 설명했지만 이거 이제 3차원적인 주응력 상태잖아. 근데 3차원적으로도 또 응력을 해석하려고 그랬더니 복잡하잖아. 단순히 인장도 사실 뭐 해결하기가 어려운데 2축 응력도 아니고 3축 응력이 되면 어렵잖아. 근데 우리가 어차피 금형을 설계하고 또 그걸 토대로 소성 가공 기계를 또 설계하고 이러려고 그러면 응력이 3차원이면 복잡하거든. 그냥 응력이 1차원이었으면 좋겠거든. 그러면 3차원적인 걸 어떻게 1차원으로 표현할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사용할 때 유동응력이라는 말을 사용을 해. 그래서 유동응력은 이제 시그마 2로 표현했는데 이건 equivalent stress다. equivalent strain이다. 나중에 내가 이제 정확하게 정의를 하도록 할게. 그래서 뭔가 스칼라량으로 정의를 해. 텐서량이기 때문에 방향성을 갖고 또 쌍을 이루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 쌍을 이루는 것에서 좀 간단하게 하려고 주응력으로 얘기하기로 했잖아. 근데 그것도 1, 2, 3차원이란 말이야. 그거를 3차원이 아니라 1차원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퀴벌런트 스트레스하고 스트레인으로 표현하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변형률하고 응력 사이의 관계가 진변형률 진응력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고 그랬고, 어떤 소재에서 이 K를 강도계수, 이 N을 가공경화지수라고 한다 우리가 배웠잖아. 그래서 강가공경화 소재 유동력 곡선을 보면 이렇게 된다고. 이걸 갖다 로그 스케일로 바꾸면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 진변형률 값이 1일 때 그때의 응력값 K, 그걸 갖다 강도계수라고 부른다 그랬잖아. 그래서 실제로 이 주응력을 받는 트라이액시얼 상태에서 이제 유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훅스로하고 마찬가지로 플라스틱 플로어에서 유동 법칙을 이제 레비하고 미제스라는 사람이 이제 제안을 했는데, 이 스트레스하고 실제 주응력하고 주변형률하고 사이의 관계는 이렇게 표현을 해. 이 탄성 영역하고 좀 다르지. 탄성 영역에서는 여기 뭐가 됐었지? 2분의 1, 영주 모듈러스 역수가 됐었는데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소성 변형에서는 변형률을 미소 변형으로 따져 이렇게. 그래서 미소 변형률, 주변형률 1, 2, 3는 이렇게 된다. 요거 이제 그 레비하고 미제스가 제안한 소성 변형을 받을 때의 변형률의 식이야. 여기 보면 여기 바로 인컴프레서블 플로우에서 온 거야. 그지? 자, 그럼 여기에서 봤을 때 평면 변형률이라고 하는 건 뭐지? 평면 변형률은
평면 상태에서 원래 변형률도 주응력 상태에서 보면 주변형률 3개란 말이야. 복잡하거든. 그리고 특별한 경우 많은 문제들이 3개의 주응력이 아니라 2개의 주변형률이 아니라 3개의 주변형률이 아니라 2개의 주변형률만 있으면 우리가 해석하기에 충분하거든. 그런 경우가 바로 플레인 스트레인 케이스야. 나중에 구체적으로 얘기하게. 우선은 쉽게 이해를 하면 미소 최적을 따졌을 때 그 미소 최적의 주변형률 얘기하면 1, 2, 3, 3개가 있잖아. 그 중에서 어떤 하나가 0인 경우 그거를 우리가 플레인 스트레인 케이스라 그래. 그래서 예를 들면 1, 2, 3가 있는데 입실론 2가 0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지? 이 수식으로부터 요게 0이니까 요런 관계가 나오지. 그래서 요 시그마 2를 중간응력이라고 한다. 혼동하면 안 돼. 플레인 스트레인의 경우는 이 주 변형률 중에 하나가 0이라서 변형률이 실제 계산돼 나오는 건 2개지만 그 2개의 변형률을 만들어내는 응력은 3개지, 주응력은. 그지? 그래서 그게 플레인 스트레인 상태야. 주응력 상태에 대한 모어 서클 몇 개를 내가 한번 그려봤어. 자, 미소 최적이 이렇게 있어. 1, 2, 3 방향이야. 1, 2, 3는 서로 오소고나란 방향이야. 이것이 X, 이게 Y, Z가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이런 주응력 방향에서 봤을 때 예를 들면 단순 인장이다 그러면 시그마 1만 있고 시그마 2, 3는 0일 때 그때 주응력 상태에 모어 서클을 그리면 시그마 2, 3는 0이고 시그마 1은 0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릴 수 있지. 자, 이때의 최대 전달 능력은 어떤 거지? 여기서 찾아보면 이게 최대 전달 능력이지. 모어 서클은 여기가 노멀 스트레스고 여기가 쉬어 스트레스잖아. 그지? 그렇게 그린다 그랬잖아. 자, 그렇다 그러면 이 모어 서클로부터 여러분들이 뭘 알 수가 있지? 아, 단순 인장력을 받을 때 최대 전달 능력은 45도 방향으로 생기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방향으로 최대 전달 능력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그치? 그래서 이제 또 여러분들이 배웠던 게 뭐냐면 고체학학에서 이렇게 단순히 인장 능력을 할 때 최대 전달 능력이 이렇게 90도지 모어서클선에. 모어서클선에서 90도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그 반의 각도, 즉 45도 방향으로 전달 능력이 최대로 발생한다. 이렇게 배웠잖아. 그러면 시그마 1을 더 세게 크게 해갖고 시그마 1이 일드 스트레스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되지? 타우 맥시멈이 일드 스트레스의 반이 되고 그때 항복이 일어난다. 이렇게 배웠었지. 그런 걸 뭐라고 한다고 그랬지? 최대 전달 능력 조건에서 항복이 일어난다. 트레스카 컨디션 이렇게 배웠었지. 자, 이번에는 단순 인장 응력이 아니고 단순 압축 응력이 걸릴 때란만 생각해보자. 이렇게 시그마 1이 압축되고 역시 2, 3는 0일 때 이렇게 모어 서클이 그려지겠지. 이때 최대 전달 능력은 어떻게 돼? 역시 이때 값이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따져보면 어떻게 돼? 아, 요렇게 해서 최대 전달 능력이 걸리는구나. 역시 요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 여기에서 역시 전단이 생기는 걸 알 수가 있지. 자, 이번에는 이런 걸 한번 보자. 이번에는 이축응력이 걸린다고 생각해 보자고. 시그마 1하고 2가 걸려. 3는 0이야. 그지? 이 경우에 모어 서클을 그리면 어떻게 돼? 우선은 시그마 1하고 시그마 2가 있는데 시그마 1의 값이 시그마 2의 2배라고 생각하면 여기가 시그마 1, 여기가 시그마 2가 되고 모어 서클 그리면 어떻게 되지? 우선은 이렇게 하나. 1하고 2 하나. 2하고 3 하나. 이렇게 그려지겠지. 자, 그러면 이때 최대 전달 능력은 어떤 값이 돼? 여기서 봤을 때 요거지. 그러니까 시그마 3는 0이지. 그러니까 이거하고 시그마 1, 이거. 그럼 요거하고 요거 사이에서 이렇게 45도 방향으로
전단이 일어나겠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치? 자, 이 경우에는 시그마 1하고 2하고 3하고가 다 있는데 시그마 1이 시그마 2의 2배고 시그마 2하고 3는 같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다 인장이니까 시그마 1은 여기에 있겠지. 그러면 이렇게 되지. 그럼 최대 전단능력은 뭐가 되지? 요 값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모어 서클을 그리고 모어 서클로부터 여러 가지 응력 상태에서 최대 전단 응력 값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지. 그지? 자, 그래서 이제 저렇게 해서 최대 전단 응력을 찾았다고 하면 이번에는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죠. 예를 들어서 이 삼중 응력 상태야. 그래서 모어 서클을 그렸더니 뭐 요렇게 그려지고 뭐 요렇게 그려지고 뭐 요렇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그려질 수 있을 거야. 근데 예를 들면 이 최대 전단 응력이 걸리는 방향은 여기가 이제 시그마고 여기가 타우니까 분명히 요게 타우지. 최대값은 뭐지? 여기지. 그럼 요것도 여기지. 여기 이렇게 보면 아 요것도 전단 응력이지. 최대 전단 응력. 요 상태에서도 요게 최대 전단 응력이지. 근데 만약에 최대 전단 응력이 어떤 소재의 경우에 항복이 일어날 때의 최대 전단 응력은 즉 이 타우 맥스 K를 타우 맥스라고 하면 이 결국에 항복이 일어날 때 전단 응력 이 값이 K라고 한다면 그게 타우 맥스라고 한다면 그건 아까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랬어? 2분의 Y일 때라고 그랬잖아. 단순 인장 응력일 때. 이런 조건을 뭐라고 한다 그랬지? 최대 전단 응력 조건이라고 한다 그랬잖아. 트레스카 컨디션. 그래서 여기 그림표에서 본다면 그게 이제 여기가 되겠지. 그지? 이게 전단 응력이니까 전단 응력이 0이고 여기는 4분의 Y고 여기 2분의 Y일 때. 그러면 예를 들면 그냥 단순 인장 응력일 때는 요렇게 그릴 수 있지. 단순 압축 응력일 때는 요렇게 그릴 수 있고 모어 서클 요렇게 그릴 수 있지. 자, 어떨 때 항복이 일어나지? 심플 텐션일 때 요게 아니라 요렇게 커질 때, 즉 모어 서클이 반경들이 점점 커져서 예를 들면 이 항복 응력의 절반 값하고 만나기 시작할 때 이 이상 되면 반경이 이상 커지면 그때 항복이 일어나지. 예를 들면 이렇게 단순히 압축 응력이 걸릴 때 항복이 안 일어나지. 이거하고 지금 닿지 않으니까. 자, 단순 압축 응력인데 이거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나지. 그지? 자, 그러면 요번에는 요 상태를 한번 보자. 요 상태를 보면은 이거는 뭐지? 아, 이게 시그마 1이고 이게 시그마 2고 이게 시그마 3였다 그러면 모어 서클은 요렇게 되고 요렇게 그려지겠지. 자, 이게 시그마 1, 시그마 2, 시그마 3였다면 결국에 시그마 1과 시그마 2. 시그마 1은 인장, 시그마 2는 압축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어 스트레스. 이것 때문에 항복이 일어나겠지. 그래서 이제 최대 전단 응력 조건이라는 건 뭐냐면 항복이 일어나는 것은 어떤 응력 상태가 되더라도 심플 텐션, 심플 컴프레션, 텐션 컴프레션이 같이 작용하더라 하더라도 타우 맥시멈 값이 항복 응력의 절반이 되는 그때 전단 항복 응력 조건을 만족한다고 보고 타우 맥스가 타우 I가 되는 그때 값이 항복이 일어나는 조건이다. 이게 이제 트레스카 컨디션이지. 이게 시그마 1, 시그마 2, 시그마 3였다면 결국에 시그마 1과 시그마 2. 시그마 1은 인장, 시그마 2는 압축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어 스트레스. 이것 때문에 항복이 일어나겠지. 그래서 이제 최대 전단 응력 조건이라는 건 뭐냐면 항복이 일어나는 것은 어떤 응력 상태가 되더라도 심플 텐션, 심플 컴프레션, 텐션 컴프레션이 같이 작용하더라 하더라도 타우 맥시멈 값이 항복 응력의 절반이 되는 그때 전단 항복 응력 조건을 만족한다고 보고 타우 맥스가 타우 I가 되는 그때 값이
항복이라는 조건이다. 이게 이제 트레스크 컨디션이지.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자. 플레인 스트레스의 경우를 생각해 봐. 시그마 1, 2, 3가 있는데 자네들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시그마 3가 없는 경우야. 그지? 0에 걸리는 경우. 이 플레인 스트레스 컨디션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미소 최적이 이렇게 있어. 이게 이제 X고 이게 Y 방향이라고 하자. XY 평면에서 봤을 때 이 Z 방향, 수직한 면이 이제 Z 방향이잖아. 이 수직한 면에 노멀 스트레스가 시그마 Z고 이 수직한 면에서 발생하는, 여기서 발생하는 이 방향으로 발생하는 시어 스트레스, 이 방향으로 발생하는 시어 스트레스가 있을 거 아니야. 그게 타우 XZ, 타우 YZ이잖아. 얘네들, 그러니까 노멀 스트레스하고 시어 스트레스, 즉 XY 평면의 수직인 얘들이 전부 0일 때 우리가 그걸 플레인 스트레스라고 그러잖아요. 이럴 때. 만약에 그게 아니고 내가 만약에 X하고 Z 평면에서 봤을 때 그러면 이런 방향으로 생기는 노멀 스트레스하고 요거 시어 스트레스가 0일 때 그때가 이제 플레인 스트레인인 경우가 되는 거지. 즉 미소 최적에 봤을 때 어떤 한 면에 노멀 스트레스하고 시어 스트레스가 없는 경우, 그런 경우가 플레인 스트레스다. 이렇게 보면 돼. 그래서 이런 플레인 스트레스의 대표적인 게 이 압력 용기야. 구 모양으로 된. 그래서 두께가 얇은 압력 용기. 그 다음에 실린더 튜브가 있어. 튜브가 있는데 튜브가 굉장히 얇어. 근데 그 튜브가 토션을 받을 때 그때가 이제 플레인 스트레스 경우야. 그지? 그럼 또는 그냥 이렇게 볼 수 있어. 어떤 판재가 있는데 이 수직한 면에 어떠한 그 눌림이나 당김이 없어. 그냥 평면 상태에서만 두 개의 응력 상태로, 주응력 상태로 그냥 잡아대. 이런 경우 바로 플레인 스트레스 경우지.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예를 들어서 밑에 받침대가 있고 그 위에 어떤 소재가 있고 내리 누르고 이렇게 또 압축을 해. 이쪽 방향하고 이쪽 방향으로는 텐션이나 컴프레션이 없고 프리한 상태야. 컨스트레인트도 없어. 이런 경우. 이게 바로 플레인 스트레스의 경우지. 자, 이런 경우들을 보자. 그리고 이 주응력 상태라고 해보자. 그러면 타우맥스는 어떻게 정의되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그마1하고 시그마2의 차에 절대치를 해서 2분의 1로 나누면 그 타우맥스가 되잖아. 그지? 그래서 만약에 시그마1하고 시그마2가 전부 인장이라고 그러면 이런 경우가 되지. 시그마1하고 시그마2가 모두 다 인장이라면 이렇게 될 거고, 만약에 시그마1하고 시그마2가 인장 압축이라고 그러면 어떤 모양이 되지? 여기서 보면 이런 모양이 되겠네. 이런 모양. 그지? 시그마1, 여기 시그마2라면 시그마1은 인장, 시그마2는 압축. 그러면 이게 타우맥스가 되겠네. 그지? 그래서 타우맥스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이 서로 시그마1하고 시그마2가 서로 다르다고 그러면 만약에 오퍼지 상태라고 그러면 이렇게 돼서 결국에 이 절대치를 빼내면 이렇게 되겠지. 시그마1 빼기 시그마2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게 시그마1 축이고 이게 시그마2 축이다 그러면 얘네들이 만들어내는 그림표는 어떻게 되지? 이렇게 되겠네. 그치? 또는 이렇게 되겠네. 그치? 즉 시그마1이 플러스다. 이쪽이 되겠지. 시그마2는 마이너스다. 여기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 그림표가. 그 다음에 얘기하면 시그마1이 마이너스다. 시그마2는 플러스다. 그럼 이렇게 되겠지. 이 그림표에서. 그래서 이런 직선이 만들어질 거. 시그마1의 절대치가 시그마2보다 커. 바로 이런 경우가 되겠지. 시그마1의 절대치가 시그마1은 이만큼인데 시그마2는 여기서 0이고
여기 가면 뭐가 돼? 시그마 1과 시그마 2가 같아지겠지. 자,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또는 이런 경우 절대치니까. 그 다음에 시그마 1보다 시그마 2가 큰 경우, 이런 경우가 되겠지. 그지?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타워 맥스가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런 경우는 이렇게 되지. 여기서 보면, 예를 들어서 얘하고 얘가 y가 되는 그림표 보면 여기 시그마 y가 여기 y야. 시그마 y. 얘 된다고 그랬고. 요거 갖고 그리면 요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트레스카 컨디션을 시그마 1하고 시그마 2 두 개의 응력, 주응력을 받는 상태에서 트레스카 컨디션은 요런 그림표로 그려지는구나. 그러니까 시그마 1하고 시그마 2가 만약에 요 상태에 있다면, 즉 요런 상태지. 이건 무슨 상태지? 시그마 2에 비해 시그마 1, 2가 전부 인장을 받는데 시그마 2에서 시그마 1이 굉장히 큰 경우지. 그래서 얼마나 크냐? 시그마 1하고 시그마 2 뺀 게 시그마 y보다 크다면 어떻게 되지? 항복이 일어난다는 얘기지. 이번에는 시그마 1하고 시그마 2가 있는데 시그마 2하고 시그마 1 뺀 것이 y보다 크다면, 지금 여기서는 이거 바깥이니까 항복이 일어나지. 자, 여기서 보면 요 안에서 항복 안 일어나. 여기서는 일어나지. 마찬가지야. 그래서 요 트레스카 컨디션은 이런 그림표가 그려지는데, 요 빨간색 넘어 이런 부분의 응력 상태에 있다면, 플레인 스트레인의 경우에 바깥이라면 결국에 항복이 일어나는 조건이구나. 즉 소성 변형이 여기서는 일어난다. 이런 조건에서는. 요 안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트레스카 컨디션의 조건이다 얘기를 하고, 요거를 플레인 스트레스 조건에서 트레스카의 일드 커브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 근데 좀 특이한 거는 이런 부분에서 불연속점이 존재하지. 좀 이상하지. 개념적으로는 맞는데 뭔가 좀 이상하거든. 최대 전단 변형 에너지 조건이라는 게 있어. 이건 맥시멈 디스토션 에너지 크라이테리언 또는 맥시멈 쉐어 에너지 크라이테리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소재가 소성 변형이 일어나려면 폼 미제스 크라이테리언을 최소한 만족해야 된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항복이라는 것은 최대 전단 변형 에너지가 단순 인장을 했을 때의 전단 변형 에너지하고 같아질 때 항복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거든. 일반적으로 어떤 소재가 소성 변형을 할 때 보면 이 전단 변형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스칼라량인데, 여기 시그마 x, y, z 해서 3축 응력을 받잖아. 그리고 이때 이제 주응력이 아니기 때문에 전단 응력들도 있기 때문에 에너지라고 하는 양은 이런 함수로 표현되거든. 어떤 소재가 3축 응력 상태에 있을 때, 주응력도 아니고 임의의 응력 상태에 있을 때 전단 변형 에너지 중에 최대값은 이렇게 정의가 돼. 이거 폼 미제스라는 사람이 구했어. 그 다음에 어떤 소재가 똑같은 동일한 소재인데 그 소재를 그냥 단순히 인장을 시켰어. 한 축 방향으로만 잡아당겼을 때 소위 소성 변형이 시작되는, 항복이 일어날 때의 전단 변형의 에너지를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돼, 함수로. 근데 최대 전단 변형 에너지 조건은 뭐냐면 요 놈하고 요 놈이 같아질 때야. 그래서 그걸 풀었어. 그래서 풀었더니 이런 관계식이 나와. 그래서 요게 요 값이 항복 응력이 될 때 항복이 시작된다. 이렇게 포미제스가 정의를 했거든. 그래서 보니까 요게 요 함수 값이 묘해. 요거를 다시 표현했더니 이렇게 표시가 돼. 주응력으로 하면. 그래서 요 값이 아까 앞에 뭐였냐면 시그마 2를 정의했었지. 여기서 정의했었지. 플로우 스트레스에서 여기서
이제 플로우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이퀴벌런트 스트레스, 이퀴벌런트 스트레인을 갖고 이렇게 이제 강도 계수하고 변형 경화 지수로 이렇게 정의했었잖아, 우리가. 그때 우리가 사용하는 스트레스가 바로 이거야. 주응력으로 얘기했을 때 요거. 그리고 그때 주 변형률로 얘기했을 때 입실런이가 이렇게 돼. 자, 그래서 어떤 소재가 소위 항복이 시작됐어. 그래갖고 플로우 스트레스 상태가 됐어. 그리고 그때 이제 변형률이 있어. 사실 그때 변형률과 항복응력은 3초 응력 상태라서 복잡해. 주응력하고 주변응력률로 따져도 복잡한데 이거를 진짜 일반적인 3초 응력 상태에서 이걸 따지면 더 복잡하단 말이야. 그리고 이거 막 텐서고 복잡하거든. 그래서 이런 거 다 집어치우고 주응력 상태가 시그마 1, 2, 3이면 이거를 갖다 스칼라량으로 변환을 시키면 유효응력 이렇게 단순화시킬 수 있거든. 변형률도 이렇게 단순화시킬 수 있고 그러면 얘하고 얘는 이제 스칼라량이야. 텐서량이 아니거든. 그래서 그렇게 정의를 한 거야. 그래서 유효응력 값이 항복이 될 때 항복력과 같아질 때 항복이 일어나는 그걸 누가 얘기했냐면 폰 미제스 크라이테리언. 그래서 폰 미제스 크라이테리언이라고 그래요. 폰 미제스 크라이테리언은 유효응력이 단순 인장 그 소재를 인장시켰을 때 항복응력이 되는 그 값에서 항복이 시작된다. 그게 폰 미제스 크라이테리언이야. 자, 그래서 이제 유효 응력을 일반적으로 정의하면 유효응력은 이렇게 되는 거야. 3초 응력 상태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플로우 스트레스라고 우리가 정의한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플로우 스트레스 갖고만 얘기하면 문제가 간단해져. 소성 변형을 할 때 원래는 3초 응력 상태로 3초 변형률을 따져야 되는데 그걸 해갖고 무슨 뭐 금형 설계하는데 필요한 응력을 산출하려면 복잡해서 못해.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금형 설계에 필요한 응력하고 변형률을 예측하기 위해서 플로우 스트레스하고 플로우 스트레인을 쓰도록 한다. 그거는 스칼라량인데 이런 뜻을 갖고 있다 하는 얘기야. 그래서 심플 텐션의 경우에 우리가 이제 소성 변형이 일어난 것은 항복점을 지나간 거니까 시그마 2를 YF라고 우리가 명명을 하고 또 이것도 그냥 심플 텐션이라고 그러면 시그마 E가 시그마 X가 되잖아. 입실런 E도 입실런 X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때 심플 텐션일 때 Y방향 Z방향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이제 플레인 스트레스의 경우에 폰 미제스 크라이테리언을 한번 생각해 보자. 시그마 1, 2만 있는 경우. 그때 보면 이퀴벌런트 스트레스, 유효응력은 시그마 1, 2만 있으니까 계산하면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플레인 스트레스에서는 요 관계를 만족해야 되는구나. 항복이 일어나나. 그래서 폰 미제스 크라이테리언을 풀면 요와 같은 방정식이 나와. 여기서부터. 근데 요 방정식을 가만히 보면 이게 타원 방정식이거든. 그래서 시그마 1, 2 평면에서 요곳에 타원 방정식을 그려보니까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려져.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트레스카 컨디션하고 한번 겹쳐서 봤어. 아까 트레스카 컨디션의 항복 조건은 요와 같은 그림표였잖아. 불연속점이 있었잖아. 근데 폰 미제스 크라이테리언에서 전단 변형의 에너지가 최대가 될 때, 최대 전단 변형 에너지가 항복 응력이 될 때 항복이 일어난다는 조건으로 그리니까 빨간색 타원이 나와. 그래서 시그마 1하고 시그마 3, 이번에 이제 시그마 2가 0인 그래프로 그려봤을 때 이렇게 돼. 어떤 것이 여러분이 봤을 때 자연스러운 항복 조건 같아? 사실 시그마 1, 2, 3, 시그마 1하고 3하고 변화를 시키면서 항복 조건을 보는데 트레스카 컨디션을 하면 갑자기 꺾여. 근데 폰 미제스 크라이테리언 하면 어떻게 부드럽잖아. 그러니까 수학적으로도 자연현상이 소성 변형이 일어날 때 자연현상이라는 거는
시그마 1하고 2가 뭔가 연속적이어야 되잖아. 근데 트레스카 컨디션은 그냥 지금 보면 우리가 연속이죠. 여기서 기울기를 구하면 기울기가 이쪽에서 올 때 기울기가 이쪽에서 올 때가 접근하면 서로 다르잖아. 그런 걸 불연속이라고 하죠. 수학적으로. 수학적으로 불연속이 있어. 자연현상.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 그래서 실험도 한번 해봤어. 항복이 어떤 소재가 진짜 항복이 일어날 때 임의의 상태에서 플레인 스트레스 해보니까 폼미제스 크라이테리언이 실험치하고 더 잘 맞아. 트레스카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복 조건 그러면 보통 학부 수준의 여러분들은 사실 항복이 일어나는 그 조건은 폼미제스하고 트레스카 컨디션 말고 또 다양하게 더 현실에 잘 맞는 그런 티어리들이 있는데 복잡하니까 이 두 가지만 학부 조건에서 하는 거야. 그래서 폼미제스 크라이테리언이 불효수점이 없고 실험치와 잘 이용해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항복 조건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돼. 자, 그래서 이제 플레인 스트레인의 경우에 한번 적용을 해볼게. 그래서 입실론 3가 0이라고 하자고. 플레인 스트레인은 플레인 스트레스하고 비슷하게 어떤 이 미소 최적이 있을 때 미소 최적의 어떤 한 면에 작용하는 변형률하고 그러니까 시어 스트레인하고 노멀 스트레인이 0인 경우야.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면 얇은 이 튜브가 있을 때 그 월의 그 thickness 두께 변화가 없는 경우 토션을 받을 때, 그 다음에 어떤 그 두께에 비해서 폭이 긴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플레인 스트레인이 되는데 그림으로 설명하면 지금 이 경우는 뭐냐면 응력이 이쪽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거하고 이거가 강체가 이 부재를 꽉 붙잡고 있지.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변형이 없잖아. 이쪽으로는 변형이 있을 수 있지. 그래서 이쪽으로 변형이 없으니까 이제 플레인 스트레인의 경우가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지. 응력이 이제 아래하고 아래 위하고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작용하는데 좌우로는 작용하지. 응력은 있겠지만 변형률은 좌우로 구속이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플레인 스트레인의 경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하고 이건데 이제 아변하는 경우지. 그 다음에 이제 업세팅 하는 거지, 판자를. 근데 이제 아변하는 경우도 그렇고, 이 판자를 압축하는 경우도 그렇고, 이 두께에 비해서 이 폭이 굉장히 길잖아. 그래서 이 W가 예를 들면 여기 두께나 요 B보다 5배 이상 크다 이렇게 하다 그러면 이쪽 방향하고 이쪽 방향하고 그 스트레인의 변화는 우리가 심각하게 볼 수 있지만 이쪽으로 그 스트레인의 변화는 없다고 볼 수 있거든. 그래서 플레인 스트레인 케이스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변홀의 길이가 길다면 결국 H보다는 그 길이가 기니까 결국 이 경우도 플레인 스트레인으로 볼 수 있어. 그래서 이런 플레인 스트레인의 경우에는 입실론 3를 이제 0으로 보니까 그 레비미제스의 플로우 룰로부터 이 중간 응력의 값이 이렇게 되지. 자, 그러면 이 값을 이용을 해서 이퀴벌런트 스트레스를 구하게 되면 중력 상태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자, 그럼 항복에 일어나는 조건은 폼미제스 크라이테리언에서 이것이 Y가 될 때, 일드 스트레스가 될 때 항복이 일어난다고 그랬으니까 요거를 다시 변형해서 쓰면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이 주응력의 차가 예를 들어서 이 최대로 큰 응력하고 최대로 작은 응력의 차가 보니까 이렇게 계산돼서 이렇게 되거든. 트레스카 컨디션이었으면 시그마 1 빼기 시그마 2가 Y가 될 때 일드가 일어나는데, 이 폼미제스 크라이테리언을 적용하면 그거보다 15% 큰 경우에 일드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지, 그지? 그래서 그거를 정리하면 플레인 스트레인 컨디션에서는 트레스카 컨디션을 적용해서 일드 컨디션을 구하게 되면
시그마 1, 시그마 2, 시그마 3가 생기는데 시그마 3는 이제 중간 응력 값이니까 맥시멈에서 미니멈을 뺐을 때 그것의 2분의 1 값이 소위 전단 항목 응력과 같아질 때 우리가 트레스카 컨디션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전단 항복 응력의 반이잖아. 단순 인장에. 이게 이제 트레스카 컨디션이고 플레인 스트레인의 경우에 포미저스 크라이테리온을 적용하면 즉 전단 항목 응력이 포미저스 크라이테리온일 때는 루트 3분의 y가 된다.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 차이가 트레스카 컨디션하고 포미저스 컨디션의 차이야.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일드가 일어나게 되면 소성 변형이 일어나는 건데 결국에 소성 가공이라고 하는 것은 소성 변형을 일으켜서 결국에 어떤 소재 변형을 일으켜서 부품을 만드는 거잖아. 그때 들어가는 일량을 한번 구해보자. 그런 일량은 우리가 이 부하하고 결국에 그 부하를 얼마만큼 변형을 시켰냐면 변형 길이로 우리가 구할 수 있잖아. 그래서 아이디얼 워크를 구하면 포스 벡터가 어떤 패스를 따라서 적분하는 꼴이 되잖아.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 결국에 벡터하고 벡터 내적이니까 이제 스칼라가 됐잖아. 여기에 있는 이 포스를 단면적으로 한번 나눠보자. 어떤 그 소성 변형 받는 부재 단면적으로 나눴어. 그러면 단면적으로 포스를 나누면 그거 시그마가 되지. 그 다음에 이 미소 변이량 dr을 r로 나눠보자. 길이 r로 나눠보자. 그럼 뭐지? 스트레인 값이 되지. 그 다음에 이제는 방향을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유효 응력하고 유효 스트레인으로 생각해 보자고. 즉 포스하고 이 소위 변위의 증분을 즉 최적으로 나누면 즉 최적이라고 하는 것은 볼륨이라고 하는 건 단면적 곱하기 어떤 길이 r이잖아. 그지?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바뀌지. 즉 어떤 일량을 최적으로 나눈 것이지.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되니까 요거는 이렇게 쓸 수 있거든. 그래서 이 U는 즉 유용력 곱하기 어떤 변형률의 증분값을 적분했다. 그러면 즉 시그마 곱하기 어떤 변형률이다. 그러면 그것은 스페시픽 워크다. 그 단위 최적당의 E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어떤 소재가 소성 변형을 받았을 때 그 소재의 단위 최적당 소성 변형을 0에서부터 ln F까지 변형을 시켰을 때 들어가는 단위 최적당의 일량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래서 내가 여기가 변형률이고 여기가 진응력이야. 그래서 이 소재의 소위 응력 변형률 선도가 이렇게 됐어. 즉 변형을 시킴에 따라서 응력은 점점 커지겠지. 그지? 자, 그러면 이 0이라는 변형률에서부터 입실론 1이라는 변형률까지 변형을 시켰어. 그리고 그때 플로우 스트레스는 이런 식의 커브를 따라가는데 이 면적을 계산하면 이게 뭐가 되지? 그 소재의 단위 최적당 0에서부터 이필런 1까지 변형하는데 필요로 한 에너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지? 그래서 그 일량을 한번 구해보자. 단위 최적당 일량을 0에서부터 유용력이 입실론 1까지 해서 적분을 했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유용력은 어떤 소재의 강도 계수가 K이고 가공경화 지수가 N이라고 그러면 얘는 이렇게 표시가 될 거고 이거를 적분하면 이렇게 되지. 가공경화 지수에 2를 더해갖고 이렇게 된 게 되잖아.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시 쓰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요거를 입실론 2완의 n승 곱하기 입실론 2완으로 쓸 수 있으니까 여기 입실론 요거는 윤리 띄어내고 나머지 요렇게 된 요것이 뭐가 되지? 결국에 아까 단위치타 에너지 U라고 하는 것은 응력 곱하기 변형률의 적분이었잖아. 미소 변형률에. 그러니까 입실론만을 바깥으로 띄어내서 이렇게 한다면 바로 요거는 뭐가 돼? 바로 유효 응력을 0에서부터 입실론만까지 변형시킬 때 평균 유효 응력이 되겠지. 자, 그러면 이것의 평균치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뭐. 이 사각형의 면적으로 보면 되겠네. 그지? 그래서 Y의 에버리지는 평균 유동력이라고 한다. 즉, 종합하면 무슨 소리냐면 어떤 소재가 있어. 그 소재를 이제 금형을 갖고 변형을 시켜. 뭐 단조를 한다. 인발을 한다. 뭐 압출을 한다. 아변을 한다. 사실 응력의 상태는 3중 응력 상태란 말이야. 일반적으로. 텐설량이야. 굉장히 어렵잖아. 근데 그거를 쉽게 해석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유효 응력과 유효 변형률의 개념을 우리가 도입을 했잖아. 자, 그래서 내가 유효 응력으로 봤을 때 0에서 입실론만까지 변형을 시켰을 때 그때 변형하는 데 들어가는 일량은 얼마냐. 단위 최대값 구하라면 이런 면적을 구하면 돼. 함수적으로 구하면 이렇게 구하면 돼.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값에다가 볼륨을 곱하면 우리가 전체 뭐 내가 업세팅을 했다. 아변을 했다. 거기에 필요한 우리가 일량을 구할 수가 있겠지. 이렇게 구한 일량은 아이디얼 워크가 되겠지. 그지? 이상적인 일이지. 마찰에 의한 거. 그 다음에 사실 우리가 주응력만 갖고 했는데 주응력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전단 변형이 들어간다 그러면 사실은 이 워크가 좀 달라지겠지. 그래서 그 더해서 어떤 게 만들어져 그런 걸 갖다 과잉일이라고 그래. 자, 그래서 이제 이상에 배운 걸 가지고 한번 사례 연구를 한번 해보자. 이상적인 경우로 이 업세팅을 얘기하면 금형이야. 소재야. 그래서 촉이 다이아메타가 D0고 높이가 H0인 거 업세팅하면 오픈 다이 포징이 업세팅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예를 들면 D1, H1 또는 D2, H2 이렇게 바뀌는 게 소위 압축을 가해서 변형을 시킨 게 이런 게 업세팅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 이제 아이디어라는 경우고 실제적으로 보면 배럴링이 생긴다. 왜 그러냐면 마찰력 때문에. 그치?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경우를 생각하지 말고 이런 경우에 소위 금형에 걸리는 힘을 한번 우리가 계산을 해보자. 금형에 걸리는 힘을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업세팅 공정에 여기에 작용하는 압력을 우선 구해야 되겠지. 어떻게 구하지? 자유물체도를 그려서 뭔가 미분방 정식을 끄집어내고 그 미분방 정식을 경계 조건을 대입해서 적분해서 풀어내면 되겠지. 그게 이제 우리가 소위 이 탄성 영역에서 보의 뭐 디플렉션을 구하고 뭐 이러는 걸 재료학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도 소성 가공에서도 그런 걸 해보자고. 그래서 여기는 내가 잘 정리해 슬랩 메소드라는 걸 쓴다. 여기 순서가 쫙 이렇게 있어. 어떻게 하냐면 우선은 이 자유물체도를 구하고 거기로부터 평형방 정식을 구하고 그 다음에 컴패터빌리티 컨디션을 도입하고 그 다음에 일드 크라이테리언을 도입해서 경계 조건 대입해서 풀면 돼. 자, 그래서 우선은 슬랩 메소드를 적용하는 거야. 업세팅을 하면 이렇게 동그란 거라고 하자고. 그래서 그놈을 눌러서 변형시키니까 이 동그란 것 중에서 이 세타 방향으로 일부분 부채꼴 모양으로 이렇게 따내고 그 다음에 반경 모양으로 이렇게 일부분 따내서 요 놈을 생각해 보자. 이름이 받는
자유물체도를 그리기 위해서는 얘가 받는 응력의 상태를 다 도시하면 되지. 레디얼 방향으로 응력받지. 그때 지금 반경이 R인 데서 받는 건 시그마 R. DR 커졌을 때 받는 거는 플러스 D 시그마 R 더해진 게 바뀌고. 그 다음에 이 방향으로는 X 시메트릭하기 때문에 사실 입실론 세타는 0이지.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작용하는 시그마 세타. 근데 여기서 접하는 접선으로 봤을 때 접선에서 D 세타만큼 각변이가 있으면서 시그마 세타가 작용할.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이제 업세팅 하려면 압축하는 힘을 주니까 당연히 시그마 Z가 있겠죠. 이것에 따라서 당연히 마찰계수가 있다면 이런 레디얼 방향으로 시그마 Z에 의한 마찰력이 작용하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자유물체도를 가지고 평형방정식을 구하면 이렇게 구해져. 미소 최적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더할 거 더하고 뺄 거 빼서 약분할 거 하고 그러면 이렇게 나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왔어. 근데 여기 보니까 시그마 R, 시그마 세타, 시그마 세 개의 언노운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 풀어내려면 세 개의 방정식이 필요한데 우선 여기서 컴패터빌리티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컴패터빌리티 조건을 생각하면 이 원주 방향의 변형률의 증분값을 한번 구해보자. 그게 D 입실론 세타야. 그거는 어떻게 되냐면 R이라는 반경에서 보면 증분값은 이렇게 되니까 D 입실론 세타는 이렇게 될 거다. 그 다음에 레디얼 방향의 R에서 레디얼 방향으로 변형률의 증분값을 한번 구해보자. 이렇게 되겠지. 그지? 만약에 입실론 세타를 구한다면 여기다가 적분을 해야 되고 입실론 R을 구한다면 적분을 해야 되지. 그래서 그 변형률의 증분이니까 이렇게 되는데 두 개가 보니까 똑같으네. 그 얘기는 무엇이냐. 얘하고 얘하고 같다는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무슨 소리냐면 레비 미제스 이퀘이션에 의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시그마 R하고 시그마 세타 같다는 거니까 사실 엑시시메트릭하니까 이게 날아가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R하고 Z, 시그마 R하고 시그마 Z 두 개의 변수만 이제 구하면 되니까 방정식 하나가 더 필요하지. 그 방정식 하나는 어디서 갖고 온다고? 예를 들면 트레스카 컨디션을 적용하든지 아니면 폼미제스 크라이테리언을 적용하든지 하는데 지금 이 업서팅 공정은 뭐지? 이 소재가 동그란 거라면 결국에 여기서도 지금 봤지만 결국에 D 입실론 세타를 구하게 되면 R이라는 지역에서 이 입실론 세타 값을 구하게 되면 이 값이 0이지. 그러니까 입실론 세타가 0이라고 더 적분하면. 그지? 어차피 업세팅을 하니까 변형이 생기는 거는 이런 방향하고 이런 방향하고 생기지 이 원주 방향 안 생긴단 말이야. 자, 그렇다면 우리가 폼 미제스 크라이테리언에서 플레인 스트레인 컨디션을 도입을 하면 여기 내가 더 자세하게 써놨는데 플레인 스트레인 컨디션, 즉 입실론 세타가 0인 조건에서 폼 미제스 크라이테리언 하면 시그마 R 빼기 시그마 Z가 루트 3분의 2 Y가 될 때, 항복응력이 될 때 이게 플로우 스트레스지. 그지? 이럴 때 소성 변형이 일어나면서 업세팅이 된다. 그럼 요 조건이란 말이야. 여기는 좀 이렇게 썼는데 요 Y가 YF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어때? 요 방정식 하나. 여기서 이거는 날라갔지. 아까 컴패티빌리티 컨디션으로.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 해서 하나. 그 다음 요거 해서 하나. 그래서 두 개의 방정식이 있단 말이야.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푸는 거야.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제 두 개의 방정식으로 또 요런 게 나와. 즉 여기서부터 만약에 YF를 문제 풀기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강완전 소성체라고 한다 그러면 YF가 컨스탄트로 볼 수 있고 만약에 이게 컨스탄트가 아니라고 하면
K 곱하기 입실론의 n승으로 이렇게 주면 돼. 자, 그렇게 해서 보니까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문제를 간단하게 해서 상수라고 하면 이걸 미분을 하면 이렇게 돼. 그럼 이 조건을 여기다 다시 갖다 집어넣으면 요 이퀘이션이 나와. 아, 이거 요 이퀘이션은 미분 방정식인데 풀려면 어떻게 하지? 시그마 Z에 대한 1개 미방이니까 바운더리 컨디션이 있으면 풀잖아. 바운더리 컨디션 몇 개 필요해? 1개. 자, 그럼 1개 바운더리 컨디션을 찾아보자. 업세팅할 때. 업세팅할 때 여기서 바운더리 컨디션 터지면 어떻게 돼? 여기가 반경이 R이 0이라고 그러고 여기가 되면 반경이 A라고 그러면 반경이 A에서 어떻게 되지? 시그마 R은 0이고 시그마 Z는 뭐가 돼? Y가 되겠네. 그래서 우리가 시그마 Z 요 조건을 이 끝단에서 갖다가 그 경계 조건으로 해서 이걸 대입해서 이거를 풀면 어떻게 되냐? 여기 시그마 Z가 프레셔가 되니까 이렇게 시그마 ZP를 구할 수가 있어. 이걸 적분하면. 그래서 이놈을 소위 여기가 R이 0이고 여기가 R이 A인 곳이야. 여기서 보면 R이 0일 때가 최대값을 갖지, 그지? 그러면서 R이 A가 될 때 뭐가 돼? 이게 Y가 되지, 그지? 아까 바운더리 컨디션 같아지. 그래서 요와 같은 식으로 업세팅 재료에 보면 가운데서 제일 큰 압력이 걸리고 프레셔 프로파일이 이렇게 되는 거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 자, 그래서 내가 요것에 면적을 구해갖고 평균을 하면 이렇게 돼. 근사화하면.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업세팅 포스였잖아. 단면적 곱하기 요거 하면 되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업세팅 포스를 근사적으로 구할 수 있다. 구해놓고 보니까 뭐의 함수야? 오, 마찰계수의 함수고 그 다음에 소재의 높이의 함수고 소재의 반경의 함수네. 그지? 요 반경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업세팅을 많이 하면 A가 더 늘어나는 거지. 그럼 업세팅을 또 많이 하면 H가 줄어드는 거지. 그래서 업세팅 조건에 따라서 그 다음에 소재와 다이의 마찰계수에 따라서 그 다음에 소재가 갖고 있는 플로우 스트레스, 항복력에 따라서 우리가 F가 달라지는 걸 구할 수가 있다. 그걸 자세하게 프레셔 프로파일을 보면 이렇게 구한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게 돼서 이거를 구하게 되면 업세팅 하중이 구해졌으니까 이 업세팅을 하는데 얼마만한 힘이 들어가는지를 이제 알았으니까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프레스를 찾으면 되지. 그래서 프레스를 만약에 우리가 사와야 된다 그러면 괜히 큰 프레스 살 필요가 없이 내가 업세팅 하려고 하는 공정에 필요한 프레스를 사오면 되고 아니면 프레스를 만든다고 그러면 그 프레스의 용량을 여러분들이 설정할 수 있겠지. 자, 이 F를 알고 프레스를 예를 들면 업세팅은 단조니까 단조할 때 단조 속도 V를 내가 설계 조건으로 준다면 F 곱하기 V 하면 파워가 나오지. 그래서 그 파워를 했더니 뭐 1000마력이다. 그럼 1000마력짜리 내가 그 프레스를 설계하든지 아니면 구매해서 사용을 하면 되겠지. 그지? 만약에 내가 V를 갖다 2배로 늘린다 그러면 2000마력이 필요하겠네. 그지? 그러니까 생산성이 자꾸만 커질수록 파워는 커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P를 알게 됐으니까 P의 맥시멈이 여기서 걸리고 그 맥시멈치를 이제 우리가 알게 됐으니까 어떻게 하지? 아, 이거 금형 설계할 때 시그마 Z가 제일 크게 받는 놈은 가운데인데 아, 그 값이 만약에 100이라고 그러면 금형 소재는 100보다도 강도가 훨씬 큰 놈을 가지고 금형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금형 설계할 때 소재를 선택하는 금형 소재를 선택하는 그런 설계안도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이제
앞에 구한 이 수식을 가지고 업세팅 하중을 계산하는 걸 한번 해봤어. 풀림 처리된 4135 스틸이다. 그래서 지름이 150에 높이가 100인 놈을 업세팅 해갖고 높이가 50% 되게 내가 업세팅을 했다. 마찰 계수는 이거다. 이때 압축 하중을 구해라. 자, 그럼 뭐부터 해야 되지? 변형률부터 구해야 되지? 높이를 갖다 50% 감소했다니까. 그래서 앱솔루트 밸류를 구하면 이렇게 되지. 그러고 난 다음에 이 4135 강의라고 하는 놈 DB에서 찾으면 되지. DB가 만약에 없으면 자기들 DB를 만들어야 되지. 인장시험 같은 거 해갖고 찾았더니 강도계수, 가공경화지수가 이거다. 그냥 갖다 대입해. 그때 플로우 스트레스가 이거구나. 그러면 아까 자네들이 구한 수식에 갖다 대입해. 그래갖고 쫙 구하면 내가 업세팅 하중을 이렇게 구해.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이 업세팅 공정에 필요한 건 4,400톤이니까 넉넉 잡아서 한 6,000톤 그런 프레스를 여러분들이 설계하거나 구입하면 되겠지. 자, 하나만 더 예를 볼게. 이번엔 상공사 스테인리스 스틸이야. 그래서 높이가 100이고 다이아미터가 150이야. 이거 역시 업세팅하고 50%로 높이를 줄이기로 했어. 마찰 계수는 0.2야. 자, 그러면 우리가 높이를 50% 줄이니까 변형률을 계산하면 앱솔루트 밸류를 얻게 되겠네. 그지? 그 다음에 결국에는 인컴프레시블 플로우가 될 테니까 결국에 업세팅 했을 때의 파이널 다이아미터를 계산할 수 있지. 그지? 이렇게 계산해서 아까 구했던 여기다 갖다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니까 역시 5,000톤 이렇게 나왔다. 자, 이번에는 이 판재가 있어. 이 판재인데 두께에 비해서 폭이 굉장히 커. 그래서 판재를 단조하는 거야. 이때 역시 플레인 스트레인 케이스잖아. 자, 그러면 이 판재에 슬랩 메소드를 적용한단 말이야. 이렇게 자유물체도를 그렸어. 그래서 이퀴리브리움 이퀘이션 찾았어. 여기 찾아보니까 두 개야. 컴패티빌리티 컨디션 쓸 필요도 없지. 그러면 이제 폼미제스 크라이테리온만 갖고 와서 두 개의 방정식을 만들어서 풀면 이렇게 압력을 구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압력이 구해져서 최대가 작용하는 압력은 x가 0일 때야. 그지? 그러면 그때 시그마 y를 구했으니까 이게 지금 시그마 y란 말이에요. 여기가 최대 압력이고. 그러면 그 최대 압력보다 더 큰 그 스트렝스를 갖는 그 소재로 금형을 만들게 되면 우리가 안전하게 업세팅 공정을 수행할 수 있겠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P 에버리지를 구하고 이의 단면적을 곱하면 결국에 포스, 단조력을 계산할 수 있지. 그러면 또 프레스를 여러분이 선정할 수 있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동차 부품을 새롭게 만든다. 그때 필요한 금형을 어떻게 설계할까? 또 그 다음 프레스는 용량은 얼마로 할까? 엔지니어링적으로 이렇게 슬랩 메소드를 써서 계산을 해서 여러분들이 선정할 수 있겠지. 설계할 수 있겠지. 그지? 자, 이상해서 이제 소성 가공에 대한 아변, 단조, 인발, 그 다음에 합출, 이런 거 쭉 배웠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조금 공정이 좀 새로운 공정이라서 이제 동박 만드는 것까지도 쭉 우리가 배웠고, 그냥 클래시컬한 소성 가공에서 여러분들이 금형을 설계하고, 그 다음에 프레스를 선정하거나 설계하는 데 필요한 그런 어떤 압축력, 파워 어널리시스 이런 것들 우리가 쭉 공부했어. 자, 이상해서 소성 가공에 대한 그 교육을 마치도록 할게.